우리 유튜브의 왕인데 유튜브를 제일 먼저 시작하셨고 매니아도 지금 제일 많고 참 이 신혜식 대표님을 보면요, 이 마음이 말이야, 그 수없는 그 이제 대담하러 오시는 분한테 자기 회사가 손해 볼 줄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가서 유튜브 만드세요. 유튜브 만드세요. 아니 같은 그 동일 업종인데 유튜브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신의 한 수를 거쳐 가서 유튜브를 만든 사람들이 이게 진성호 TV고 또 뭐 거의 다예요. 거의 다인데 우리 대표님하고 나는 20년 이상 됐습니다. 이 아스팔트 투쟁을. 저를 잘 알고 제가 이제 가끔 거기에 이제 설명하러 가면은 정말요 저한테 도움받은 사람이 수십만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 혼자만 딱 이래요. 20년 전에 내가 애국운동 할 때 정강훈 목사님한테 큰 도움을 받았는데 여기에 시청자 여러분 중에 정강훈한테 도움 안 받은 놈이 있으면 손 들어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놓고도 도움 안 받은 척 해요. 오늘 여러분도 내 도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밥 한 끼 얻어 처먹는 것만 해도 다 도움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숨기고 정강훈 아는 것을요 창피하게 생각하고 내 머리에 뭐 뿔이 2개 달렸어요? 아니 근데 하루는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상의하기를 도저히 국민의힘 정당 저 사람들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때는 기독자유통일당 이걸 다 해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대 유튜브 신의 한수, 이봉규 TV 그 다음에 또 고성국 TV, 황정 TV 해서 우리가 당원으로,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정당의 이 실력이 건국 후 75년 동안에 당원이 30만 명밖에 안 돼요. 30만 명밖에 안 되는 당원을 가진 이 당이 대한민국을 끌어갈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다 우리가 해체해서 우리가 국민의힘 정당으로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30만 되는 것을 74만 명으로 우리가 올렸어요. 올렸더니 김기현 대표님이 나가라고. 아니 근데 예. 우리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국민의힘 정당에 다 들어가서 몇백만의 그 당원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나가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공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고 계십니다. 명단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이지, 맞아. 그리고 힘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명단을 쭉 보면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또 명단을 보면 그 밥에 그나물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은 표만 찍어. 우리는 권력과 그 많은 힘을 국회에서 누릴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광화문 애국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길까 봐 그러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석동현 변호사님 그래도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님과 우리 애국 세력들 잘 알고 있는 동지들 아닙니까? 바로 컷오프 시켰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김정식이라든가 여러 청년들, 우리 광화문에서 그래도 김이라도 좀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 컷오프, 이름도 없이 경선 배제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말이죠,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마포에 갑자기 어떤 후보가 딱
들어오기도 하고 운동권 후보입니다. 운동권을 상대하는데 운동권이 필요하다면서 운동권 후보를 냅니다. 여러분들 운동권 누가 제일 많이 상대했죠? 광화문 세력이 제일 많이 상대한 겁니다. 운동권은. 예? 그러면 거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세력을 세워야 되는데 운동권하고 싸우는데 운동권을 세웁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그 운동권이 전향을 하고 정말 반성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투쟁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횟집했습니다. 운동권 하다가 수십 년 동안 민주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운동권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객공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례대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해를 해주는데 참 답답한 거는 바로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입니다,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끌려다니더니 이제는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없어. 그냥 찍어야 돼. 나는 저 종북 세력은 싫어. 찍어야 돼. 그러면서 그냥 관성적으로 한쪽으로만 가서 선거를 한 그것이 이제 자발적 노예가 돼서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까지 왔다. 예? 국민의힘은 이거를 이용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고 비난도 아닙니다. 견제를 하자는 거예요. 견제. 민주당이 저렇게 좌로 끌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 계속 그쪽으로 밀었고 정의당이라는 세력, 통진당이라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점진적으로 좌로 가서 이제는 정말 이게 종북당인지 진짜 좌파의 어떤 본산인지 헷갈리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성정당 공천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통진당, 진보당 다 참여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간첩들까지 참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간첩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자들까지 참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가 돼버렸어요. 걔네들은.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광화문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애국세력하고 이제 함께 해야 된다. 야, 어제 공천에서 또 김기현이 됐습니다. 예? 김기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전가원 목사님 입 닥쳐라. 니들 다 나가라. 광화문 필요 없다. 우리 중도만 갖고도 선거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공천이 또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는 근데 그런 모욕과 수모 그러면서 반대편에서는 열심히 싸우면서 감방도 가고 말이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런 것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노예가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돼버린 겁니다. 선거에서 그냥 찍어줘야지만 되는 그런 존재, 정치 노예가 된 저자들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제가 며칠 전부터 생각했는데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저자들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신이 문제다. 우리 자신이 노예화된 우리 자신, 비판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우리 자신이 문제다. 우리 자신들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견제할 수 있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아시죠? 어떤 세력인지 아시죠? 근데 물어봅니다. 아이 그래도 말이지 되겠어. 에이 그래도 뭐 맨날 찍는 거 찍어야지. 이런 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웰빙이 되고 저 따위 정당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에서도 탁탁탁탁 긁어 모으면은 3%를 넘었습니다. 애국 우파 정당이. 분열돼서 두 석을 못 만들어낸 거예요. 분열돼서. 맞죠. 이번에 탁탁탁탁 모으면은 저는 10% 간다고 봅니다. 맞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모여야 될 거냐? 어디로? 예?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님 방송 나올 때마다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시민사회 애국 세력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움 안 받은 놈들이 없습니다. 예?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했냐? 제 눈으로 봤습니다. 예? 지원 안 받은 놈들이 없습니다. 제 눈으로 봤고 저도 도움을 받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도움 받은 걸 갖고 힘이 좀 생기면 딴 데 가서 또 알랑알랑 하면서 배신을 때리고, 또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배신 때리고, 그러면서 우파 시민사회가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여러 갈래가 됐습니다. 또 상당수는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시민단체들, 국민의힘에 가서 알랑알랑하고 여기 와서 밥 얻어먹고, 이런 시민단체들이 솔직히 혼자뿐이 없는 시민단체들, 그런 단체들도 목사님이 지원하고 성원하고 후원해줬고, 그래서 성공한 단체도 있고 실패한 단체도 있어서 지금의 광화문 세력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탄핵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회장님 계시지만 눈물 흘리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싸웠냐? 광화문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대한문 앞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울고 싸우고, 뭐 총알 떨어졌습니다 하면서 돈이나 구걸하고 앉아있고, 그게 앵벌이라는 겁니다. 앵벌이.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엄청나게 그 박사모 회장에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광훈 목사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4년 노무현 정권 때도 수십만을 모아서 노무현 정권을 무너뜨린 게 바로 전광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 청교도 영성원과 함께. 다 기억나시고 그 영상 사진이 있어요. 사진 띄워봐. 예? 사진 띄워봐.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폐지 반대, 4대 학법 폐지 반대 집회였습니다. 여기서 노무현이를 무너뜨리고 정권 교체가 이명박으로 된 거죠. 예? 근데 박근혜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너무너무 우리는 정말 힘든 상황에서 박사모 집회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야, 참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니까 박사모가 나온 건데, 그런 집회 갖고는 탄핵도 못 막습니다. 예? 돈벌이 집회 갖고는 탄핵을 못 막았어요. 탄핵 당했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이해찬이 얘기하듯이 20년, 40년, 50년, 100년간은 민주당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 광화문이 괴멸됐습니다, 여러분들. 괴멸. 그때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 나오셨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진짜 애국자가 등장했다. 선지자가 등장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광화문 100만 집회를 주도하면서 결국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우리가 해낸 일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누구 때문에 된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선거철만 되면 우리가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그 현실이 답답하다. 예? 윤석열 정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공천받은 자들 광화문에 나와서 눈물 한 방, 땀 한 방울 흘린 놈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사실 아닙니까? 거기 공천받은 새끼들 광화문에서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놈 날로 처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거 때만 되면 그냥 노예가 됩니다. 그거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모이면 그걸 종식시키자 이겁니다. 우리만의 길을 가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수십 년간 달려온 힘 여기서 한번 만들어내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나라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방제, 저들이 주장하는 연방제, 적화통일, 예? 다들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연방제 김정은이는 생각도 안 합니다. 왜? 이미 연방제는 실현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연방제의 기본 목표는 전쟁 없이 적화통일을 이끌어내겠다. 그건 뭐냐? 대한민국 내의 종북, 주사파, 좌파 세력을 2분의 1 절반을 딱 만들어 놓으면 전쟁 없이도 적화통일할 수 있다. 이게 북한의 생각인데, 그래서 연방제를 하자는 것인데, 지금 이미 대한민국 절반은 좌파, 종북, 주사파가 됐으니 김정은이가 싸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번에 정말 나라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만 갖고는 될 수가 없다. 나라 살리는 데 있어서, 진짜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분명한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들이 천만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전광훈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해내면 끝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4월 10일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입니다. 저자들이 잘 안 되면 그때는 저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내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들? 군대가 나올 거라고요? 아이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다. 예? 광화문에 수백만이 밀려나와 갖고 날뛰면 군대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경찰도 보셨죠? 수만 명의 집회, 수천 명의 시위대에 경찰 수만 명이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대한민국은 적화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천만의 세력이 이번에 결단을 내려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우리의 세력을 만들어서 그 세력이 국회에서 바른 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시민단체 관계자분들, 또 정당의 관계자분들, 우리 뭐 절반 달라, 뭐 함께 하자고 하면서 뭐 지분 얘기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분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누가 제일 잘 싸우는지, 누가 제일 선명한지, 그것만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지분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예? 안 그렇습니까? 사심 없이 뭉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3월 1일입니다. 천만이 광화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심 없이 나와야 됩니다. 사심을 가질 때 우리 망합니다. 이제는 사심 없이 나와서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전부터 정광훈 목사님이 애국활동하셨다고 하는데 20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또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파의 지도자 누구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천만은 전광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리더하겠다고 나서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리더가 되면 죄다 또 국민의힘에 가서 아부를 떨고 있습니다. 보면 배지 하나 달라고. 배지 줍니까? 그렇게 해서 배지 단 사람 있으면 제가 말도 안 해요. 배지도 못 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열렸습니다. 조직과 그리고 애국심과 자금력을 가진 우리 세력이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말 필요하다. 사심 없이 애국을 위해서 달려가자. 하여튼 20년 전에 제가 도움을 목사님께 받았는데
야, 근데 그 보니까 도움 받은 순서가 많이 받은 놈들부터 배신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많이 주지 마십시오. 예. 적당하게 해주셔야 돼요. 많이 받은 놈들부터 쭉 보니까 배신의 그 계보가 있더라고요. 예. 무슨 대표 안 치면 또 문제가 되고, 좋은 자리 주면 배신하고.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